한덕수 총리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 신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근데 오늘 이제 변론 기일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추가 기일을 또 지정하지 않는 한. 그런데 1시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다른 변론 기일 때보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후에 재판을 열면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시에 시작을 했죠.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이 오전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구속 취소 관련 신문이 있으니 사실 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불허했고요. 이 불허 사유는 이 시간대가 다르다. 이 형사재판은 오전에 하고 헌법재판은 오후에 하니까 출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를 먼저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미 증인들에게 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연기하게 되면 추가적인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또 당사자가 이 헌법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기일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난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달라. 현실적으로 오전에 이 변호인들이 네. 같은데 대리인단이 같은데 오전에는 그 재판 준비를 해서 하고 또 오후에는 바로 이동을 해서 헌법재판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정이다라고 해서요. 그 주장을 했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한 끝에 그리고 또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서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증인으로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 이제 5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올 예정이고요.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오는데 이 3명 모두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과연 이 3사람의 오늘 증언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한덕수 총리,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것이 국가 위기였다.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오늘 헌재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모두가 당시에 이제 걱정하고 만류했다. 찬성이 없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먼저 한덕수 총리 지난번 변론에 나온 이상민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대통령과 대면했던 인물이죠. 계엄 이후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오늘 헌재에 나와서도 비상계엄을 당시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했다. 찬성은 없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김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좀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만류를 한다. 제 기억상으로는 모두 만류했다.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는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진술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틀 뒤에 행사를 좀 대신 가달라고 요청했다. 뭐 이런 진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먼저 주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주로 이 당시의 국정 상황, 그러니까 야당에서 어떤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묻고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서 그런 탄핵 자체가 어떤 야당의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 당시 이제 국무회의로 볼 것이냐 아니냐 뭐 이 부분도 오늘 좀 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오늘 또 이제 그 비상계엄이라는 조치, 그러니까
계엄의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한 총리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 계엄을 선포한 그 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좀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오늘 동일한 진술을 헌재에서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요. 많은 절차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뭐 개의 선언도 없었고 또 심의 과정도 실질적으로 없었고 또 뭐 그와 관련된 또 부서라든지 일체 국무회의가 적법하다는 이런 게 전혀 없다. 한덕수 총리의 표현대로 하면 간담회 수준이었다. 그리고 소위 간담회 하기 전에도 본인은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상당히 만류를 했고 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국무위원들이 오면 다 같이 만류하면은 혹시라도 대통령이 포기할까 해서 기다렸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결정적인 하자, 즉 국무회의의 심의가 없었다. 헌법상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점을 한 총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진술로 봐집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총리 발언이 이제 한 줄씩 지금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헌법상 또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결기구도 아니고 무슨 자문기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안이 있어야 되고 그 의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런 정도의 기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하려면 그러면 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네. 즉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시간을 정해놓았고 또 언론사들, 방송사들하고 생방송 예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아직 덜 들어와서 성원이 되지 않아서 네. 시간을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원이 된다는 의미 자체는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무위원 과반수가 도착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찬반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찬반 의견 중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아마 주무장관인 국방장관이 찬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그냥 제대로 그 관계 문서를 만들어서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헌법적 지위에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었는 건지 열지 않았는 것인지를 단순히 네. 그냥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 이건 뭐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법적 성격과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하고 대통령이 그날 그 진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 부분 국무회의를 처음 뭐 개회 선언도 하지 않고 또 그 각 의견을 물어보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그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도 국무회의 참석을 여러 번 해봤지만 국무회의가 예. 그런 절차적인 측면을 갖추는 것은 실무진들이 하는 것인데 당일날 실무진들을 부르지 않고 그 국무회의를 열고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국무회의를 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실무진들이 문서를 만들지 않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과연 형식적으로 아예 근거를 갖추지 못했느냐는 데 대해서는 좀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그 계엄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금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했고 이런 일은 뭐 헌정사의 처음이다. 또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제2결로 행정부 제2요구권을 국회가 압도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뭐 줄탄핵이라든가
야당의 어떤 입법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총리가 거기 그 결에 맞는 또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계엄 선포의 사유는 사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느냐 여부이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계엄법에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대로 민주당이 나서서 의회 독재를 하면서 정부 그 강요들이나 또는 검사들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출돼서 마비시키고 또는 그 신년도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실상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이 상황을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인데 이 판단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을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또는 일정 수준으로 강제하는 어떤 기준 하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약간 계엄의 선포 요건에는 좀 미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 즉 내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이 야당의 어떤 줄탄핵 이것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도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어떤 계엄의 위법성이라든가 위헌성을 또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헌법재판소는 행사재판과는 달리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중하게 위반했느냐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따져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는 요건에 절차에 맞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었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계엄을 내렸던 이유가 뭐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제의요구 뭐 이런 것이 남발되었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다 헌법에 따라서 야당이 헌법에 예산 삭감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까? 국회에. 그건 헌법에 보장된 것이죠. 그것이 과했다 안 했다는 법률적이거나 헌법에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형사 재판에서도 오늘 얘기를 하고 계엄도 고유 권한이지만 그러나 계엄에 대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특정 지역에 여의도에서 소요가 일어나서治安이 아주 공백이 이런 혼란 사항도 아니었고 아주 평온한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내렸던 그 이유가 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과잉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헌법에 따라서 하는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방금도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그 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하고 과연 이것은 그 헌법 위반에다가 어떤 그 계엄도 국회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그런 점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뭐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국회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엄을 느닷없이 내려서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또 침탈해서 한다. 사실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도 쪽지에 다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그 명분을 구실로 해서 국회를 아예 무력화하거나 해산시켜서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본인이 장기 집권을 도모했던 거 아니냐. 그러려고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한 거 아니냐.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 좀 깝깝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치로 풀어야죠. 연정을 한다든지 야당하고 진솔한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그런 국헌 문란 행위로서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고 매우 위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이제 또다시 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또 내란죄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빠졌고요. 네. 그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을 짚을 텐데 결국 다시 그 초반으로 돌아가서 그 계엄 직후 상황으로 돌아가서 비상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국가 비상 사태가 과연 맞는 것이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 그 점에 대해서 개헌법 2조에 있는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정치 전체를 마비시키는 이 상황. 예. 그래서 행정부가 사실 의회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권이 의회의 수중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헌법 전체가 헌법 질서가 마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그런 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계엄법에 정한 요건에 좀 미비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임기 전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 이것을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진술 내용의 일각을 보면 이런 부분 바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절차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되고 의회가 완전히 그 의회 독재 상황에서 삼권 분립 체제도 무너졌다라는 주장에는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앞서 변론기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퇴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5시부터 이제 증인으로 나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홍정원 차장이 적었다는 그 이른바 홍장원 메모 증거로 헌법재판소가 채택할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이라든가 여당에서는 홍 전 차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발해 왔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번 변론기일 헌재에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는 4가지 버전이 있다. 그러면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그 이후에 종편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에 홍 전 차장이 나와서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이 영상 보고 홍 전 차장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났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22시 46분에 본청 집무실에서 1차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관제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관저 공터에서 22시 58분에 제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2차 통화를 합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상황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준비한 화면 보여주시죠. 예. 자, 계엄 당일에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 진술대로라면요. 그 3번째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국정원 공관 앞 공터에서 적었다고 지난번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조태용 원장이 그 시간대 홍장원 전 차장이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던 그 시간대 CCTV로 확인해 보니까 공터가 아니라 홍 전 차장의 집무실,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전 차장이 다시 한번 말을 또 바꿔서 사무실이 맞더라. 공터에서 한 통화는 여 전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가 아니라 2번째 통화였는데 본인이 혼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김태원 기자, 그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변론기일에 나오기 전에도 이제 바뀐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종편에 나왔는데 그 CCTV가 또 오늘 나오기 전날에 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또 달라진 부분들이 좀 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네. 이른바 이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 적은 메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통화가 이루어진 장소 네. 그리고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특히 예, 예. 이제 장소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집무실이냐 혹은 공터냐 이걸 두고 지금 좀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통화 녹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이 진술 신빙성을 좀 더 그렇죠.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최인호 의원님. 예. 뭐 일부 집무실에서 메모를 했냐 아니면은 청사 앞에서 메모를 했냐. 예. 그게 좀 본인이 이제 혼동스러워서 진술이 좀 바뀌었다고 했지만 예. 본질은 그렇습니다. 메모한 내용이 정치인 명단이 맞느냐 또 그리고 여야의 주요 정치인 명단이 맞느냐 그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메모 장소가 일부 혼동했다고 해서 그 메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시간은 헷갈릴 수 있어도 네. 장소는 좀 이렇게 혼동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홍장원 차장은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준다 해서 그럼 어두워서 예. 당신이 좀 적을 형편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서 보안폰으로 하려다 보니까 보안폰으로는 방첩사령관과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개인 폰으로 했는데 사람을 보내라 하니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연영 사령관이 그냥 불러주겠다 해서 본인이 집무실에서 적게 되었다라고 네. 다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영 사령관의 부하 직원인 군빈회 수사조정 단장이 또 여인영으로부터 당시에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서 검찰에 또 정보로 제출했는데 홍장원 메모와 그 구민의 메모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도 불러준 것이 또 부하 구민의 과장에게도 불러준 거하고 동일한 메모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여인영 사령관이 정치인의 명단을 불러준 것이 맞다 하는 거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 체포 또 여야 정치인에 잡아들여 뭐 이런 지시는 각종원 사령관뿐만 아니고 또 이인수 수방사령관의 부하가 또 여러 가지 진술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거의 닥달하다시피 계엄 당일날, 계엄 전에 4번, 계엄 후에 2번, 6번이나 정치인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많은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일관되기도 하거니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이야기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 체포 또 하나는 총장 얘기는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홍 전 차장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자꾸 이제 혼돈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본 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 홍장원 메모라고 해서 그 기재가 된 문건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가 홍장원 씨가 쓴 글이 아니고 보좌관이 썼다고 주장하잖아요. 일부는 뭐 홍장원 씨가 가필했다는 것도 있고 낙서 비슷한 글이 있는데 이것은 이 문건은 직접 전화를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적은 또 다른 원본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저 원본을 보기 편하게 보좌관에게 정설시켰다 이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이 문건은 사실상 원래 그대로를 그대로 옮겼다면 증명력이라도 있을 텐데 원래 그대로 옮겼다고 할 수 있는 원래 그대로의 문건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불러줬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홍장원 씨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만 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에서 메모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 앞에서 메모를 했다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메모했다, 길거리에서 메모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터에서 메모를 했다고 했다가 집무실에 와서 메모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환경이 너무나 바뀌고 책상에서 작성을 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장원 씨는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블랙 요원으로 일한 스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블랙 요원으로 일한 정보원입니다. 그 정보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거를 남기고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는 사람인데 어찌 뭐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3일 전, 2일 전의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수사선상에서 말하거나 재판에 말할 때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공개한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애당초부터 없었거나 그 내용이 다른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씨는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홍장원 전 차장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김태훈 기자, 우리 말씀 중에 윤 대통령이 아까 이제 왜 퇴정했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했었잖아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출석하셨다가 퇴정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이 대리인단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그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이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거를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 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변론 중에 대리인단이 직접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퇴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딴 분도 아니고 물론 지금은 이제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심판정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얼마나 좀 그 민망한 일일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자리를 피한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국가 위상이 좋지 않아서 퇴정했다라는 것도 뭐 일부는 뭐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총리가 아까 진술했던 내용을 앵커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지만 국무회의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듣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본인 앞에서 총리가 진술하는 것을 듣기가 상당히 민망스러웠지 않겠나.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두 패널께서 간단히 좀 짚어주셨었는데 오후 5시부터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국정원 차장의 그 증언이 시작되고요.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관련돼서 좀 짚어봤고 오후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동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던 조 청장이 나오는데 조 청장 또한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그 체포,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이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겁니다. 대통령 측이 요청해서 나온 것인데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주목되는 상황, 조 청장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어떻게 말할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것도 대통령 측 좀 부담인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나와서 한 진술, 그게 지금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거든요. 자, 김재원 전 최고님, 대통령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을 정정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왜 불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지호 청장의 진술과는 좀 기억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불렀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그 진술을 들을 때는 예를 들어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또는 경찰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 이런 것이 대통령의 기억이나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때는 어떤 면이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불리한 진술이 증언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언을 들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왕에 이렇게 증언을 하러 나왔으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해서 좀 실체적 진실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청장은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예정대로 나온다면 처음 나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앞서 나왔던 증인들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 그 조사에서 이제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하고 좀 다른 그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렇게 좀 조 청장도 좀 다른 그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좀 기대해서 불렀을까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진술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 청장은 일관되게 국회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고 검찰 조서에서도 헌재에서 이미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계엄 전후해서 계엄 전에 4번, 계엄 후에 2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즉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과 또 다급한 지시들이 6번이나 경찰청장에게 내려진 배경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회를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막았지 않습니까? 일시로 이제 국회의원이 아주 거센 항의 이런 것 속에서 일부 일시적으로 풀리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장까지도 다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다 봉쇄가 되어 있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회 봉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를 마비시키려 하는 국회 자체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하는 것이었고 또 조 청장은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봉쇄 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리지 않았다. 즉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서 계속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는데 부하 경찰들이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하들의 요청을 받고 철수하게 됐다라고 또 진술을 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경찰의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일관된 진술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진술을 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 막 도착을 해서 국정원 1차장이 이제 막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모습, 지금 막 들어오는 화면이거든요. 5시에 증언대에 서는 것으로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5시까지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이제 증언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조지호 청장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조 청장은 계엄 해제 이후에 이 2차례 해제 이후에도 계엄 해제된 이후에도 대통령과 2번 통화했다고 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 갖고서도 다른 증인들과는 좀 진술이 엇갈리거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본 건데요. 이제 김 전 최고위원님, 지금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것이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앞서 그 헌재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김몽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대통령이 칭찬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조지호 청장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면서 한 얘기예요. 뼈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네. 들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달리 경찰에서 빨리 그 국회의원들 출입시켜서 신속하게 계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이거 나한테 좀 약간 비난하는 건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상민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과거에 이 탄핵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냥 계엄을 끝냈고 계엄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런 취지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공개를 한 것이고 김봉식 청장도 뭐 그렇게 들었다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과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앞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좀 더 이 진술에 대해서는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게 최인호 의원께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좀 막았다. 봉쇄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아니 본인이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는 것은 본인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덕분에 빨리 끝내서 뭐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뼈 있다는 말은 질책성이라는 말이죠. 6번이나 닥달한 상황에서 정치인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봉쇄해라 라고 했는데 왜 봉쇄하지 못했냐. 당신 덕분에 그래 잘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 뼈 있는 지적 사항이었다라고 본인이 느낀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느꼈다고 주장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실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되고 의결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실에 있는 그 결심 지원실에 가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상당히 아니 1000명을 보냈어야지 왜 그렇게 작게 보내서 그래 못 막았냐는 식으로 질책했다는 그 이제 당시에 그 언론 보도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결심 지원실에서 봤던 사람이 그 진술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은 명백하게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질책을 들은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에게 전화를 해서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또 하소연식으로 또 전화를 했다 하는 그런 이제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여당 대표에게 여의도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국회로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으라.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언지를 받았다는 출판 이제 다음 주에 출간한다는데 그 주요 내용이 오늘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것이 여당 대표가 책을 써서 정언을 하고 또 대통령에게 따지듯이 그다음 면담 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이 갈수록 더 쌓이고 쌓이는데 자꾸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 단지 이제 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였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평화적 또 계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항변해봤자 많고 많은 그런 그 정치인 체포, 헌법 위반 사실들은 덮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